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축일로 기리는 정교회 부활절을 하루 앞둔 23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공격을 당한 주민들은 왜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Две двери снесло живьем, с этим повыдирало все. Какая сила сумасшедшая. Испуг, не знаю. Я не знаю, что делать. Вот все. 포격을 피해 지하실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만듭니다. 할머니는 그나마 멀쩡한 오븐으로 소박한 케이크를 굽습니다. 축하해야 할 부활절이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Дуже у нервовому стані, всі знервовані, Пасха нерадісна, дуже плачеться, не можна ніяк забути того, як ми жил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소중했던 일상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참담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공격을 지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호화로운 대성당에서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축복을 합니다. 평화로운 표정의 푸틴 대통령 모습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활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 수천 명이 갇혀 있습니다.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가 제철소에 갇혀 사실상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운 좋게 지하 벙커에서 탈출한 일부 시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힘겹기만 합니다. Все с семьей пришли. Ну, как все, бабушка, дедушка остались дома. Из какого числа? Со 2 марта. 남부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정예 부대를 동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2단계 작전 목표로 돈바스 전역과 남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Наші гвинтокрили по ночах туди відправлялися з великим ризиком тим, що вони звідти не повернуться. 성공하면 러시아는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까지 점령하면 몰도바의 칠러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나아갈 추가 통로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의 모든 해안이 막히게 되고 러시아가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더 전진하게 됩니다. 친서방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몰도바는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다른 나라까지 점령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러시아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러시아의 전투력이 돈바스와 오데사를 장악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 이에 우크라이나도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여서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극해 연안의 항구 도시 오데사 한복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주말을 맞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정교회 부활절을 앞둔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가 보관된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데사뿐 아니라 북동부 중심 도시 하르키우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주말에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동부 요충지인 마리우폴의 마지막 요새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철소 지하에 2달 가까이 갇혀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Чтобы мы отсюда вышли, увидеть солнце наконец, потому что мы уже здесь как 2 месяца сидим и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солн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이 함락되고 병사들이 전사한다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와 국방장관의 방문 소식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Можливо, завтра ми будемо спілкуватися саме з точки зору того списку зброї, яка нам необхідна, і про темпи її постачання.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공급에 진전이 있었고 고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러 전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늦게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동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사됐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방문 예정을 공개한 뒤 무기와 안전보장 모두에서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이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2주 새 12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터키 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만날 예정이어서 순방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뢰 제거 대원들이 연구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한쪽 무릎을 꿇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3명이 러시아군이 남겨놓은 폭발물을 제거하던 중 숨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철수 이후 이들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떨군 대형 불발탄의 뇌관을 제거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러시아군이 주둔했던 곳에서 로켓 폭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일이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친 뒤 하나씩 안전하게 차량으로 옮깁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대인 지뢰입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며 드론 등을 이용해 마을에 지뢰를 뿌려 놓았습니다. Сегодня в час ночи оно были слышны такие непонятно где-то вот так посыпалось и все. 초록색 플라스틱 원통에 액체 화약이 들어있고 폭발 시각이 정해진 타이머가 장착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미는 다. PTM-1M. 이 지뢰는 민간인 피해 때문에 1997년 오타와 협정을 통해 국제법상 대인 지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지붕에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지뢰는 총을 쏴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Якби не було війни, то звичайно ж всіх цих робіт з розмінування було б менше. Не було б цих снарядів, які дуже підступні. 두 달이 다 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부차가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들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민간인 주검만 400구 넘게 발견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떠올리게 된 시작점입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у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가나 종족, 인종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학살을 말합니다. 살인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위해와 출산 방해, 어린이 강제 이송까지 범죄에 들어갑니다.
Genocide does not only have to be killing, it can be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ly harm to members of that group.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차에서의 학살 정황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가짜 뉴스라며 반발했고 일부 국가들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심각한 전쟁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일어날 파장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Le terme de génocide, il est défini juridiquement, ça ne doit pas être un terme politique. Et donc, il n'appartient pas à des responsables politiques de lancer un terme s'il n'est pas qualifié juridiquement.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코소보 인종청소 등 집단 학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은 한 건에 그칠 만큼 범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를 입증하거나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손에 잡힐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그동안 최고 등급인 1급을 유지해온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2급은 홍역 수두와 같은 등급인데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 본인이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은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나고 다음 달 23일쯤 정부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돔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음식 섭취가 계속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 행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 행사 시설 사이에는 3m, 시식하는 사람들은 1m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역 한쪽에 수상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벌려. 가보라. 가방을 열어보니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중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역뿐 아니라 공사장부터 빈 원룸까지 중계기가 설치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발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설치하는 장비를 중계기라고 부르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초 통신사와 경찰이 손을 맞잡고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중계기를 찾고 그 위치를 경찰에 제공해서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인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선망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는 통신사 대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규제를 도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통신 사업자들 스스로 취약점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위로 향한 노즐의 끝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나노 섬유가 뿜어집니다. 배지 위에 마치 코팅이 되듯 층층이 쌓여가는 나노 섬유. 특정 가스와 반응하는 염료를 섞어 분사해주면 나노 섬유로 된 센서가 완성됩니다. 붉은색을 띤 센서를 염산 용액이 담겨있는 유리관 안에 넣자 금세 색이 검게 변합니다. 흰색의 센서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의 2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나노섬유에 색 염료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 이런 색 센서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나노섬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정말 소량의 가스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 나노 센서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막는 핵심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가스는 보통 배관 연결 부위에서 새는데 그 부위를 감쌀 수 있는 밸브를 만들고 위아래에 2개의 나노 센서를 넣었습니다. 한쪽에는 나노 센서의 색 변화를 감지하는 카메라를 넣어 10여 초에 한 번씩 중앙 통제 장치에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람이 뜨고 누출이 일어난 위치를 확인한 뒤 이동해 외부에 노출된 다른 센서를 재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출된 가스는 밸브 안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누출이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안에 나노섬유 색센서가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 누출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가스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첨단 센서를 장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누출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해 그동안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세계를 일터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코로나로 인해 주로 온라인으로 열리던 당국의 해외 취업 지원 설명 행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경력이랑 경험은 좀 다르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그런 걸 이력서에 녹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왜 해외 취업을 해야 되구나. 최근 정부 통계를 보면 일자리를 전혀 찾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1만 명 늘어난 66만 명쯤 되는 상황.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27살 박재환 씨는 해외 일터에 도전 중입니다. 지난 1년간 40여 군데 직장에 이력서를 넣으며 취업을 타진했는데 잘 풀리지 않자 일본으로 건너가 일자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류 전형을 거쳐 당국 지원의 화상 면접을 한 뒤 지금은 최종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 채용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했던 이런 공모전, 대외 활동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데 비해서 일본 채용 문화는 이 사람의 그 자체 내부에 이 잠재워져 있는 포텐셜, 잠재 능력 그 자체를 더 높게 평가하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눈을 세계로 들려 스펙을 덜 따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 톤급 크루즈의 경우에는요, 약 1000명 정도의 승무원이 필요로 합니다. 해외 크루즈 선사에서 취업해서 경험을 쌓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국적 크루즈 선사가 운영이 되면 특히 해외 취업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업종별 취업 노하우 제공 등이 전 세계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코트라 등에 의해 온앤오프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 취업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면 넘지 못할 벽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해외 취업입니다. 해외 취업, 성공의 지름길을 제대로 아는 만큼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55%를 득표하며 르펜 후보를 17.1%포인트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5년 전 32%포인트 차이로 대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 의지를 밝히고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도 대응책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t je sais que pour nombre de nos compatriotes qui ont choisi aujourd'hui l'extrême droite,
La colère et les désaccords qui les ont conduits à voter pour ce projet doivent aussi trouver une réponse. 프랑스가 대선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극우 정치인이 결선에 올라간 것은 2002년,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모두 3번인데 갈수록 극우의 기반이 넓어져 왔습니다. 극우라는 거부감 때문에 주류에 속해본 적 없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주류 정치 세력으로 부상시킨 르펜 후보는 대선 결과에 승복했지만 오는 6월 치러질 총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Nous lançons ce soir la grande bataille électorale des législatives. Je mènerai cette bataille aux côtés de Jordan Bardella avec tous ceux qui ont eu le courage de s'opposer à Emmanuel Macron au second tour, bref, avec tous ceux. 극우 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극좌 후보인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도 계속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 6월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4월의 소리란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흑백 도시 전경 위에 상하이 봉쇄의 실상을 전하는 육성 파일이 날짜별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곁을 떠나 격리되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도 봉쇄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성토에도 아랑곳 않는 방역요원들의 횡포.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 대혁명 시절 홍위병에 빗대 백유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래퍼는 이런 실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랩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저항의 목소리들. 중국 당국은 검열하고 차단하기 바쁩니다. 완고한 제로 코로나 원칙도 변할 줄 모릅니다. 奥密克戎现在传播这么快，危害又这么小，那么是不是我们就开始放松它，我就可以不管它？我以为我们现在还没有到那种阶段。 이대로라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